어제 저희의 3대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 네이버가 9%대 급등, 불기둥, 그리고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속보가 나오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실제로 두나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준비가 되고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예상한 대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크게 막 시장에 동요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 집중해야 됐던 이유는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수준인 건데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저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두나무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이제 네이버가 대장주를 차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만은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들뜨지 마세요. 이 종목 단순하게 급등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하고 짧게 보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희의 투자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사실상 지금 막 이런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들뜨면 주식쟁이 타이틀을 버려야죠. 그죠?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전망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매수를 한 거니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할 거예요. 내리면은 오히려 땡큐다, 이 지지라인을 깨고 2차 매수가를 준다?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 우리의 2차 매수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비중이 꽤나 커져 있는 상태일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무조건 잡아야 할 3대 종목 언급을 계속 드렸죠. 어제도, 엊그제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잡으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못 잡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잡기에는 늦었죠. 이 종목은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잡아라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방송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2%의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시 타점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길게 본다고 할지언정 현 시점 12% 수익권에서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의 가격과 저희의 평단가가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매수 구간은 너무 이격이 큰 거죠. 하지만 이제 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매집 종목은 계속 포트에 편성을 할 거니까 신규 종목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VIP 회원분들 최초 매수가 저희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떨어질 때 땡큐다. 보통 단기 종목은 하락하면은 리스크 조절한다, 비중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제가 지지라인 깨주면 땡큐다,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의 2차 매수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매수가를 도달했고 추매하신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VIP 매매인 거예요. 증시가 하락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종목이 빠져 더 담을 수 있는 종목, 우리가 몸집을 키워가면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에 집중할 수 있는,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매매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돈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돈을 함께 들이면서 계속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 구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진입할 때 역배열인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가 어떠고 수많은 방구석 전문가가 많았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익금이 나오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26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38%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50%, S&P 500도 0.5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0%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데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다수 등장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자세가 약화된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회복 시그널이라고 하면 전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조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생각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즉 고용시장도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지표일 텐데 8월 내구재 수주라는 게 있어요. 내구재 수주라는 거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시에서 크게 작용을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호조롭게 나오는 가운데 이 8월 내구재 수주도 예상치를 상회했다 보니까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올해 안에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다, 이게 아직 60%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70%를 넘게 반영했거든요. 근데 10% 정도 깎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부 매도 물량들이 출회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GDP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GDP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 소비 지출 안에서도 서비스 부문이, 원래 미국의 GDP는 3단계로 나누어서 나오잖아요. 초기랑 예비랑 이제 확정치까지 해가지고 3단계에 나누어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게 확정치거든요. 근데 기존 예비치에서는 1.2%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6%로 생각보다 크게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를 내수 소비로, 서비스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킨 국가입니다. 견인시킨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서비스 품목 관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상향이 되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일부 기저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분기에 관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땡겨서 다 선주문을 해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생각보다 주문할 게 없던 거죠. 그렇기에 2분기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회계 계산상 플러스 효과가 발생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기업이 소비자한테 관세발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7이 가격이 동결된 부분을 꼽아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시즌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와야 관세발 물가 영향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업종에는 메모리, 디램과 낸드 가격 인상이 호재로서 작용되고 있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또 물가와 어떻게 연관성을 띠고 해석이 될 것인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분기 GDP를 보았을 때는 일부 회계 계산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급격하게 잘 나온 게 맞기도 맞겠지만, 이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증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인지할 부분도 있을 거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밤 미국 증시도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 GDP에서 소비 지출이 강세를 보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예상치를 상회해버리면은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꺾일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조금 증시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반도체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요새 반도체 못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좋아요. 아주 저희 GST, PSK 매도하고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진입을 못했잖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에 대한 논리를 따져보면은 엔비디아의 내부 순환 투자, 엔비디아가 매출 유지를 위해서 구매자한테, 즉 고객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매출을 유지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그런 돌려막기 형태를 꼽아보고 있는 건데, 닷컴 버블 논란이 이런 식으로 터졌고 지금은 그와 비슷한 형태
형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이랑 연결을 지어 따져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고 이자 장사를 하면서 그 연명을 하고 있다,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은 지금 모두 허상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허상이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사기극 아닙니까? 실제 수요자들의 매출이 확인되고 있고, AI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확인되고 있고, 반도체 생산에 대한 투자금도 오히려 수요자 측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도 GPU를 선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떨구면은 저희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 돼요. 진짜로. 반도체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26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의 3대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 네이버가 9%대 급등, 불기둥, 그리고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의 두나무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속보가 나오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실제로 두나무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진입할 때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준비가 되고 시장이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예상한 대로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크게 막 시장에 동요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 집중해야 됐던 이유는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수준인 건데 이게 이렇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막 저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두나무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도 이제 네이버가 대장주를 차지할 수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만은 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들뜨지 마세요. 이 종목 단순하게 급등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하고 짧게 보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희의 투자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사실상 지금 막 이런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감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들뜨면 주식쟁이 타이틀을 버려야죠. 그죠?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전망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매수를 한 거니까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할 거예요. 내리면은 오히려 땡큐다, 이 지지라인을 깨고 2차 매수가를 준다? 기쁜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 우리의 2차 매수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비중이 꽤나 커져 있는 상태일 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무조건 잡아야 할 3대 종목 언급을 계속 드렸죠. 어제도, 엊그제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잡으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에 못 잡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지금 잡기에는 늦었죠. 이 종목은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잡아라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어제 방송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12%의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시 타점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길게 본다고 할지언정 현 시점 12% 수익권에서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의 가격과 저희의 평단가가 맞춰줘야 하는데, 지금 매수 구간은 너무 이격이 큰 거죠. 하지만 이제 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매집 종목은 계속 포트에 편성을 할 거니까 신규 종목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 VIP 회원분들 최초 매수가 저희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떨어질 때 땡큐다. 보통 단기 종목은 하락하면은 리스크 조절한다, 비중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제가 지지라인 깨주면 땡큐다, 기회를 주는 거다, 우리의 2차 매수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매수가를 도달했고 추매하신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VIP 매매인 거예요. 증시가 하락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종목이 빠져 더 담을 수 있는 종목, 우리가 몸집을 키워가면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에 집중할 수 있는, 끌고 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매매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돈만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군과 돈을 함께 들이면서 계속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 구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진입할 때 역배열인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가 어떠고 수많은 방구석 전문가가 많았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익금이 나오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는 아까 제가 이슈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이버는 현재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의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나무를 네이버의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블이랑 가상자산 시장 진출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최소 12조 이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40조잖아요. 진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0조도 사실 현재 매출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소 12조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모멘텀이 늘어나는 거고 이에 대한 시너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겠죠. 물론 이제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나오고 업비트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양하게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언가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했고 네이버에서도 곧바로 공시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띄웠냐면 본공시는 2025년 9월 25일 동아닷컴에서 보도한 업비트, 두나무, 네이버 계열사 편입, 네이버 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외에도 위 기사에 언급된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놀라거나 야 대박이다 이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진입한 이후에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대해서 네이버가 지금 어떤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지 그리고 두나무 와도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기사가 원래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전망한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야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이 포인트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네이버가 좀 확실하게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하는 게 단순하게 뭐 두나무, 스테이블, 코인 이쪽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점점 더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주력으로 생각하는 이슈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네이버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이다. 우리는 길게 볼 거다.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기에 그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목표가가 20%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자, 그 20%는 뭐냐? 초기 1차 목표가입니다. 아무리 못 먹어도 20%는 먹겠다. 그 이상은 무조건 먹을 것이다. 이 관점의 종목인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20%에서 저희는 전량 매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주도 뺏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가 돼도 조금이라도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한국에 지금 한 주라도 뺏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목표가 27만원 나와 있네요. 이 27만원에서 우리 전량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상으로 무조건 더 먹을 거다. 그냥 최소한에 대한 수익률을 적어놓은 전략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기존 회원분들은 알고 계셨을 거고 신규 회원분들도 잘 인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현재 코스피는 1.09, 코스닥은 0.81.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가 꽤나 지지부진합니다. 양대 증시가 좀 낙폭이 꽤나 있는 모습인데 자, 그치만 우리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조정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잘 매매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증시와 우리의 포트, 우리의 계좌를 비교해 봅시다. 네이버 저희 2차 매수하고 전일 12%가량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13% 수익권 유지되고 있죠. 나 잘하지 우리 믿으라고 했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매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80% 이상의 상장 종목들이 증시 움직임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에 포트 내에 다른 종목들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포트 내에서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계좌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저희의 포트가 계좌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어제의 장세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버가 당연히 중심이었고 그 다음은 로봇, 그 다음은 스테이블 이렇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단 한 개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분명히 서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준비한 대로, 전망한 대로 증시는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도 그럼 같은 전략을 이어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증시 조금 빠진다고 쫄고 무서워할 거 없다. 오히려 현금을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알차게 쓰고 있고, 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63% 하락. 어제 그래도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비교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에 대한 차익 물량이 일단 확실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SK하이닉스도 2.52% 하락. 저희가 원래 단기 종목 후보군으로 딱 두 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파미셀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가 어제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고, 파미셀은 여전히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이제 신규형 분들도 이거는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당일 수급이 좋아서 당일 차트가 너무 예뻐서 단타 따라가는 매매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이 리딩 서비스 자체가 직장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단타 위주로 굴려버리면은 애초에 수익금도 우리가 만족을 못할 뿐더러 저희 뭐 결산대로면 수익이겠지만 실제 수익금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단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매매인데, 물론 안 그런 매매가 어디 있겠냐마는 저희는 하나를 들어가도 신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매매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종목을 진입한다고 해도 우리는 진짜 심혈을 기울인 종목을 들어간다.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거고, 파미셀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함께 보는 게 풍산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거의 물 건너간 모습을 보이면서 국방비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발 트럼프의 발언을 가지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시금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들, 그래서 주말간에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고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한두 개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좀 접근해 볼 생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생각하는 게 SK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원래 이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때는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해서 안 했다가 다시 자리를 지금 비슷한 구간까지 주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풍력 관련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방산에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지금 방산, 원전, 조선처럼 기존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들의 수급이 좀 돈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중소형 MRO 관련해가지고 미국 해군 함정 관련돼가지고 진출과 추가적인 계약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IR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진입할 생각이 웬만해서는 없지만 다음 주 단기 관심 종목 후보군으로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미셀, 풍산, 오션플랜트 이런 종목 좀 생각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밀리면 안 들어갈 겁니다. 끝이에요 저희랑은 이제. 그리고 AP를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저도 활용을 하는 검색식인데 제 관점이 녹여져 있는 검색식이고,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AP 자료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저희가 관점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식들을 좀 많이 올려두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거 있죠.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돌파 매매 단타 검색식,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무료로 검색식 자료랑 세팅 방법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다 확인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검색식이 요즘 꽤 괜찮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간에 한번 여유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